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과 국회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지난 7월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지금 한창 정기국회 중인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논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여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분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눌 분입니다. 부산 경남의 대표 방송 KNN 구형모 서울지사장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정기국회 중이고 또 국정감사 일정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특별대담이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서울 출신으로서는 처음 모신 거예요. 네. 예, 직접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처음 이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광입니다. 하기야 지역의 9개 민방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서울 국회의원이 지역과 관련된 주제로 만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테고, 근데 서울 국회의원이 무슨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냐 그런 또 의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이 그 나라를 위한 일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어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국회의원도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드렸고 직접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이끌고 계세요. 네. 이게 언제 구성이 됐고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된 건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7월 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만에 8월 초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 지역균형 발전 TF를 구성을 해서 그때 바로 발족을 했습니다. 네. 위원은 전체가 17분입니다. 예. 좀 이렇게 그 등치가 크게 만들었어요. 네, 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첫째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충청도, 그러니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충청도 의원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 5분. 또 지역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과 관련해서 그 광역 시도를 대표하는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네. 호남, 영남, 제주 그렇게 해서 7군데에 한 분씩 의원님들이 들어왔고요. 네. 또 그 일을 하려면 서울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서울의 시민들이 이 일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의 국회의원을 5분 그래서 서울 5분, 충청 5분, 전국의 각 곳에 한 분씩 해서 7분인데요. 이분들을 다 그 전문성도 고려하고 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 네. 또 그 일이 상임위와 다 닿아 있는 문제여서 예. 상임위까지 이렇게 잘 고루 배분해서 17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전문성과 지역 안배도 신경을 쓰셨고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위원 17명을 이제 위촉을 하셨는데 단장이신 의원님은 이제 서울 출신 네, 네. 의원이시고 이게 서울이 맞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당내 공식 명칭이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지 않습니까? 네네. 태스크포스라고 한다면 어떤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시적인 기한 내에 활동하는 임시 조직이란 뜻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금 활동을 7월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계시고 또 어떤 성과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네. 알고 싶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TF로 시작을 했는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좀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 추진단 이렇게 이름을 내용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정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표 이런 걸 정하는데 원래 시작은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 그게 이 TF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균형발전 특위를 지속적으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네. 그렇고 TF 구성하자고 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지금 이제 행정수도 이전 과정, 국가균형발전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거든요. 지난번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서도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전히 옮기는 거에 대해서 실패 네. 중간에 좌절됐습니다만 그건 형식은 위헌이었지만 네.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예. 서울 의견 다르고 다른 지역 의견 다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려면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들이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가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하는 것이 합의되는 듯 네. 원칙적인 합의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국민 여론이 다른 쪽으로 막 가니까 이게 거의 실종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위 만들어지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특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큰 의제를 꺼냈는데 그것도 여당이 꺼내서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나면 안 되는 일이고 성과를 내야죠. 그래서 세 가지 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수립을 하자. 네. 지금은 수도권 1극 체제인데 이것을 그것을 다극 체제로 바꿔서 소위 메가시티로 한 500만에서 800만 부울경화만 800만 되고 나머지 광주 전남이랄지 세종 대전 충청이랄지 또 대구 경북이랄지 거기가 대개 한 500만에서 한 600만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극 체제로 만들어내는 네.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안을 만들자.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했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 시점에 어디까지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제시하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난번에 행정수도라 하면 이 국가의 행정수반이 어디 계시는지, 행정력을 어디가 갖고 있는지 이런 거하고 관련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가 어디에 있는지, 국회의장의 집무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네. 건데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우리의 과제로 할 건지를 정하자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 만약 국회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 빈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비워놓을 거냐? 네. 아니면 거기다 아파트 질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체 근데 문제. 되게 서울 분들이 섭섭해하고 여기에 잘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서울에 있는 좋은 기관들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서울을 그렇게 하면은 서울을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으신 거라 말이에요.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네. 잘 알죠. 그거를 그렇지 않다. 이걸 통해서 이 빈자리를 정말 서울이 필요한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채우고 지금까지 서울이 지역의 여러 가지 힘과 자원과 이런 거를 끌어당겨서 수도권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서울은 세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세계에 좋은 소위 글로벌 경제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지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젖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로 발전시키는 그런 미래 전략 속에서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안을 갖자. 네. 이제 거기까지를 우리 숙제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안들을 제시하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요번 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스타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네. 그래서 9번 제주까지 하면 10번을 다니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논의도 하고 또 각 팀마다 전문가들하고 좀 더 논의하고 네. 그러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죠. 지금 풀어야 할 것들이 지금 저 말씀만 들어봐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당장 균형발전 특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한번 옛날로 더듬어 보면 네, 말이죠. 네. 지금 이런 고민들이 예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행정수도 이전이 오래된 얘기인데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 네. 그렇다면 성과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과가 없었던 이유보다는 우선 이게 이제 자꾸 정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자꾸 부닥치니까 이게 잘 미래를 설계하고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뭔지를 잘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들을 국회가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만의 의제는 아니었다. 이게 소위 이제 이 국회 안에 있는 또 국민들 안에 있는 정당이 큰 정당이 둘이 있다면 한 정당에서만 추진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71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유세로 공약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냈어요. 예. 처음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77년에 서울을 2월 달에 연두 순시하면서 뭐 도로 건설 또 인구의 집중 또 통일 대비 뭐 이런 문제를 이유로 해서 행정수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제기하고 그해 6월 달에 특별법을 냈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네. 내고 7월 달에 압도적인 그 숫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79년 11.6이 날 때까지 2년 동안 전문가 한 150명을 들여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 국가적 과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일입니다. 법까지 통과되고. 네. 근데 이제 11.6으로 해서 그 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 실현되지 못한 채 그 위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랬던 일이고 그걸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꺼낸 일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거는 여야 무슨 정파의 문제라든가 특히 뭐 정쟁의 문제는 아닌 국가의 백년지 대계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그래서 표 하나 만들어 왔어요. 예. 이게 이제 파란 줄이 비수도권 인구고요. 예. 이 붉은 줄이 수도권 인구거든요. 네. 교차가 됐네요. 예, 근데 그게 1970년에 비수도권이 2,312만이고 수도권이 913만인데 이게 행정수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완화되는 듯 하다가 2016년까지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역전이 일어났죠.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 수도권이 2,596, 비수도권이 2,582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50%더 많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면 또 생겨나는 문제가 인구가 이거는 역전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우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게 그래서 수도권은 2,596만이 1,983만 2070년에 비수도권은 2,582만이 1,799만. 그래서 이게 다 합쳐서 한 3,600만, 3,700만 밖에 엄청 줄어든다. 확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수도권의 인구 국토 면적이 11.8%거든요. 12%에 50%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네. 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 내려가면 제가 지난번에 요번 돌면서 전북을 갔어요. 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전북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0군데가 0.3 이하예요. 네. 출산율이.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 소멸로 들어가고 있는 네. 거예요. 애 낳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가 지금 100곳이 넘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그런데 서울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그 정말 집도 비싸죠. 없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 여기 안 오면 그래도 일할 게 없으니까 다 이 사람과 돈과 회사와 모든 것들이 교통과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집중돼 있으니까 다 일로 오다 보니까 서울의 출산율이 0.72 아닙니까? 네. 전국 대도시 중에 최저예요. 전 세계 대도시 중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사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애 낳을 사람이 없고, 아이를 낳을 만한 사람은 수도권으로 다 와 있는데 여기는 아이를 낳을 만한 형편이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인구 숫자도 경쟁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세계 글로벌 경쟁 속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의 이런 국가의 불균형, 이 수도권 과밀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불행이 올 거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됐냐고 하시는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논의를 진짜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붙어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붙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서울도 행복하지 않아지고, 그리고 서울도 너무나 힘들어지고. 제가 아주 서울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고, 예. 저희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이에요, 서울. 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서울 청년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도 하셨던 분이니까. 그 완전히 서울인데, 제가 이 일에 나선 것도 이렇게 가다 보면 서울이 행복하지 않겠다. 제가 사는 노원에도 너무 아파트가 많아요. 네. 제 지역구가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걸어서 25분이면 통과합니다. 거기에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 이런 초고밀 사회, 이거를 풀어서 지역도 살게 하고 여기도 살게 하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당위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과밀화, 네.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은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자꾸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다가 멈추고 하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네, 네. 이제 과거의 사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지난 7월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두를 던진 이후에 석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거든요. 네. 이게 어려운 과제죠.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여론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과거처럼 수도권 공동화, 지금 이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때 행정도시가 이전하고 또 그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랬는데 서울이 뭐 줄어들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공동화는 너무 과도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던 중요한 기관들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뭔가 좀 상실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그런 상실감을 메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러면 서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네. 일테면 국회 나간 자리를 어떻게 채울 거냐. 저희는 그 안을 지금 만들고 네. 있습니다. 요번에 11월쯤 해서 발표할 때 그거 발표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울 시민들이 보면 저 국회, 우리나라 상징 건물이 국회 건물인데 네. 저건 묵직하고 정치를 하는데 서울이 좀 그런 느낌보다는 좀 활기 있고 세계를 향해서 뭐 좀 아주 생산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것들로 국회가 채워진다. 그럼 서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 않아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청와대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반대가 더 많고요. 네. 국회는 좀 수용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는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기 싫다. 그러신 건지 잘 그 모르겠는데.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런 부분도 하나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국회하고 행정부가 있는 세종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다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좀 막히니까 국정감사하러 가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국회와 행정부가 가까이 붙어 앉아서 수시로 논의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꾸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세종시에서 그 역외로 나간 출장 건수가 87만 건이더라고요. 네. 출장비가 900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길 길에다 위에서 뿌리는 쓰는 돈이 너무 네. 많고 네. 소위 카톡 과장 뭐 네. 그러잖아요. 길국장, 카톡 과장 네. 이런 얘기한. 그래서 그거 비용을 다 따지면 이렇게 그 분리돼 있으면서 오는 행정 낭비 비용이 2조에서 4조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비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국회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자리를 뭘로 채워서 서울이 글로벌 경제 수도로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그 상을 그려낼 수 있는가. 네. 그렇게 되면 전 좀 여론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네요.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이나 행정수도 이전, 그것이 당이다. 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이것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자꾸 비판하고 이러면서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수도권 그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상실감을 느끼는 그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그 상실감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세계를 향해서 발전하는 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대안을 잘 만들어드리는 일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네.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이나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당내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보자면 그러니까 국회 세종 이전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그 정책 기능만이라도 우선 이전하자 하는 그런 현실론도 있었고, 아니 이참에 그냥 국회 뭐 청와대는 물론이고 아예 권력 그 구조까지 이렇게 그 개헌을 하자 네. 하는 그런 강경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제가 이제 이 TF의 추진단 단장으로서 저는 아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하면 되지도 않고 국민들의 신뢰만 잃는다. 국민들이 어디까지 바라는지, 국민들의 합의가 어디 수준까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국회 특위를 만들자고 한 거였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가 옮겨간다, 뭐 서울대학이 옮겨간다, KBS가 옮겨간다, 뭐 그렇게들 막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거는 국회 특위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괜히 논의도 안 된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국회 특위에서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널어놓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고 방안도 찾고 그래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성과를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함께 하는 거니까 누구의 성과로 하지 말고 공동의 성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당 의견은 되게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거기에서 행정수도를 지금 수준에서 완성하는 것,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이를테면 뭐 국회 분원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서부터 국회에 지금 그 위헌 판결을 안에서 국회를 최대한 하는 거는 국회의장 집무실과 본회의장을 남겨놓고 다 옮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헌 소송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국민 여론이 동의가 되면 해보자 하는 수준 국회를 통째로 가서 그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헌재에다가 그럼 어차피 헌재에 다시 걸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판단을 구해보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 수준은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자. 근데 지금 특위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전 굉장히 아쉬웠어요. 예, 지금 야당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합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내년 네. 4월로 다가오니까 네. 서울에서는 그거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니네 서울시장 공약으로 걸어라.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예.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야당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예 되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초기에 특위를 만들기로 했어요. 네. 5개 특위를. 그중에 국가균형발전 특위도 들어가 있었고 네. 원칙적으로 합의했는데 홍수, 태풍 거치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처음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확 이게 좀 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거에 막 휘말리면서 쑥 가라앉으니까 같이 쑥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정말 그 국민의힘하고 이건 누구의 성과가 아니라 국회의 성과로 네. 책임 있게 이 일을 다뤄보자 하는 제안을 지금도 다시 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또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뒤에 시간에는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이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대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언론이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질 않아서 네. 그런 아쉬움도 있으시겠어요. 서울 대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지역 여론이 좀 불편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나와서 그게 서울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좀 사정이 달라지겠죠. 지금 사실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수도 완성 내지 어떤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오히려 확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이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하는 논리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야당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야당은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면 부울경, 네. 대구 경북, 저희 지역 전남 의원들이 광주. 많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전남 광주 이게 거기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행정수도 논의를 거치면서 제일 각광받는 지역이 세종이고 또 충청도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충청은 사람이 늘어나고 나머지 지역은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종을 포함한 충청까지가 수도권 아니냐. 네. 그래서 수도권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확장되어지는 거다. 네. 거기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전남, 광주, 전북 또 부울경, 대구, 경북 이런 데에 대한 고려와 구상이 없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희도 요번에 지역도 다니고 그 논의 저희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 충청 5명씩 하고 다른 지역에서 7분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논의하니까 거기 국회의원들,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전략 속에서 행정수도를 봐야지. 그래서 이름을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수도권 1극을 정말 다극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게 안 나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하나는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이 안 나오면 서울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네. 또 부울경을 비롯한 이 영호남 지역에 대한 그 발전 전략, 강원까지를 포함해서 이 발전 전략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국민들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부울경에서 이제 그 부울경 합치면 800만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지금까지 있었던 산업 기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끌어왔던 산업 기반인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그 과거의 산업이라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디지털과 새로운 그 성장 엔진을 달아서 에너지나 이런 성장 엔진을 달아서 그러고 그 안에를 순환하는 그 광역교통망도 붙이고 또 부산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향한 항구와 또 동남권 신공항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메가시티 이 전략을 부울경에서 그 수도권 다음에 거기는 아주 지금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부울경에서 메가시티를 이 전략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 가면서 나머지 지역도 대개 한 500만 정도의 규모로 메가시티 전략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그 요번 TF를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주된 내용을 그걸 담아서 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강조하셨던 다극 체제론 말씀도 하셨고 각 지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각 지역 거점별 발전 계획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공공기관 이전 얘기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두고 있고 1차 공공기관은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수도 하나와 혁신도시 10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을 이전했는데, 그것 자체로서는 그 과거에 비해서 수도권으로만 다 집중되어 있던 거를 지역으로 보내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2016년까지 지역, 인구 분산의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게 거기까지. 그게 되려면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우 부족한. 제가 나주에 한전이 들어간 나주를 가봤더니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잘 안 된 겁니다. 세종의 경우도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서 그랬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서울로 향하는 버스, KTX 이런 거 꽉 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아이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이거 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라고 하면 좀 머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여러 잘안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하나는 10개 혁신도시라고 했지만 그 분산되어지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잘게 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기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균발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차 균형 발전, 그러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런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가 이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함으로 해서 아직 미흡한 상태다. 그래서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이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덧붙여서 각 지역에서도 내 지역에 뭐가 올 것인가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 쓰거든요. 요번에 다녀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당이 뭐 되게 정치권이 마찬가지인데 그 선거를 앞에다 두고 니네 동네 뭐 하고 싶어? 예산 뭐 얼마 해줄게? 뭐 이런 선심성 그 투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투어한 거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그 지역이 자기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럼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에 각 산업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뭘 해준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털어놓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자료를 다 받고 거기서 이러저런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방향은 메가시티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 이런 것까지를 같이 포함하는 보고서를 조만간에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 보고서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당에다 국회 특위가 어려우면 당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보고서를 실현해 가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국가 균형 발전 특위를 당에다 설치하자. 그래서 중장기 이 과제니까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거를 당이 더 발전하고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의하는 야당 그러면 없이도 여당만 그러니까 야당하고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제일 좋고요. 네. 그럼 그걸로 하고. 그럼 안 되면 여당만 단독으로 여당만 하겠다 이런 말.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 당 안에서라도 네. 요번에 논의한 거를 더 발전시켜 가야 되니까 당 안에서라도. 문제 없겠습니까? 예?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니 우리 당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면 우리 당이라도 해야지 뭐 안 하면 그럼 포기합니까? 네. 확인 실행하는 한번 거는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단장님께서 좀 전에도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친께서 황해도 분이시고 네. 또 모친인 서울 분이신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자면 모친께서 지금 그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번에 별세를 돌아가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이 소식을 지금 황해도에 있는 두 누님한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좀 네, 애절한 사연도 봤는데 정말 실향민이긴 한데 어쨌든 그 우리 단장님께서는 순수한 서울 토박이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진에 있어서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할 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서울 지역 의원들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냥 하자고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별로 탐탁치 않죠. 원론은 맞는데 그 서울이 자꾸 희생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성공시키게 하려면 서울 수도권이 지금 50%가 넘었는데요. 그렇죠. 그 50%에서 반대 여론이 높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국가의 백년지 대계의 일이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앞에서도 제가 그 필요성, 네.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 제가 단장을 맡은 이유입니다. 서울이 나서서 하면 제가 좀 욕을 좀 먹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요번에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구시대의 중심이었던 부분들은 내려보내면 미래 세대의 중심을 서울로 가져오면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아주 강하게 서울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을 논의하고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만들자고 했을 때 제가 조건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해서 서울의 비전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 의원을 숫자를 상당한 비율로 넣어야 되겠다. 근데 그럼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짠 건데 네. 서울 의원을 5을 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서울의 비전을 만드는 일을 하려면 서울의 진짜 서울 사람이 그 추진단을 맡아서 네. 이것도 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또 지역 사람들이 볼 때 저 서울이 진짜 이거 할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거고 제가 요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네.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서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맡아서 하냐. 그래서 제가 하니까 진짜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진짜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도 주고 또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래 비전을 확실하게 만들고 하는 두 가지 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맡은 거죠. 그 말씀이 또 와닿는 것은 그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가 50% 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네. 그 4월 총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 의석 구조를 보자면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의 그 의석 수가 전체 63% 네.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는 수도권 정당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그런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걸 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예, 이게 뭔지, 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이 부분의 논의가 충분히 좀 되고 그게 수도권에 계신 분이 납득이 되면 이전에도 괜찮겠는데 또 이럴 것도 같고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래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서울이고 서울 의원이 여기에 5명이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대안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정치 얘기를 또 이걸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내년에는 또 보궐선거가 있고요. 네네. 이 부분인데 글쎄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후보를 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서울시장, 예, 부산시장이요. 예.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중대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에 그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당원이 있죠. 그렇죠. 그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예. 제가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상정해 본 적은 전혀 없고 그때는 네. 이제 뭐가 제일 큰 문제였냐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부정부패 예. 이게 이제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 안 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예. 책임지고 하자 이런 건데 서울, 부산 근데 이제 이런 그 성과 관련된 예. 문제로 어쨌든 공석이 된 건데 그건 이제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상정했던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어서 그때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형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또는 정권을 다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정당이 인구의 반에 가까운 그런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낼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지역에 후보를 안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건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당에서 결국은 결정해야 될 텐데요. 모든 이제 우리 당의 이런 어려운 문제, 큰 정책의 문제, 또 당의 진로에 관한 문제 이런 거 결정할 때는 그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전체 의사를 물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의 방향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안 들어봤습니다.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이번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이걸 공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으면 아예 민주당 후보가 나오려면 이 부분을 공약을 한번 내걸어 봐라. 이렇게까지 아니, 나오고 그거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전 국민 아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 시민이 숫자가 많긴 하지만 그거를 서울 시민들한테만 묻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죠. 전 국민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 서울 시민들한테는 국회가 이전한다. 그럼 국회에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러고 그런 거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후보만의 공약 사항으로 갈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무슨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를 바로 공약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그걸 공약으로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공약으로 하는데 서울 시민한테 물어봐라가 아니고 그런 거는 전 국민 아젠다 아닙니까? 왜 그거를 서울 시민들만 모여서 결정을 합니까? 이게 그건 아니고 단지 뭐 국회가 이전하면 나는 거기다 뭘 하겠다. 그러면 있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후보들이 자기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겠죠. 대안을 찾아서 개발해서 발표하고 네, 뭐 그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국민이 그 선택적으로 인정하면 그게 표로 돌아오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보궐선거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궐선거 지나면 대선이고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코로나 막 네.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이 이슈가 묻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전국에서. 저는 뭐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은 점점 그 이야기를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느 대선 후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그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아젠다고요.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경쟁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아젠다는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아젠다일 겁니다. 네. 내년이 보자면 아주 그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큰 변화가 있게 되는 해가 될 건데요. 현재 지금 이낙연 원내대표가 당 대표. 예, 이낙연 당 대표가 지금 내년 3월이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위해서 어떤 당권을 지금 내려놓아야 될 그런 네. 시기인데 사실 지금 단장님께서도 그동안 보면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또 여러 가지 당의 그런 그 주요 당직도 다 맡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고무렵에 상당한 좀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저 이낙연 대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네. 그 시작해서 한 기간보다 해야 될 기간이 훨씬 많은데 그 다음 얘기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은 이낙연 대표를 잘 도와서 당이 안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정말 국민들이 여당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또 여당이 국민의 삶을 진짜 잘 추스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은 이낙연 대표를 열심히 도와서 당이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만큼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쏟으셔야 될 텐데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의 향후 일정 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되게 드렸는데요. 그 10월 말에 이제 의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방향, 전략 이런 거를 정리할 거고 세 가지 과제죠. 국가 균형 발전 전략. 그거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그 방향을 세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 수준에서 어디까지 할 건지, 어디까지가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울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11월 초 정도에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하면 TF단은 우리 구영모 지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개 이제 과제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머지는 이제 실행하는 과제가 남으니까 TF의 과제는 아니고 그거를 당이 받아서 정부와 함께 실행해 가면 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 메가시티 전략은 더 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당에다가 그 말씀드렸듯이 당의 국가 균형 발전의 장기 전략을 잘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잘 만들고 내용을 채우고 또 그거를 실제로 정부 여당이 실현해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또 이어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구영모 기자도 오늘 1시간 남짓 함께해 주셨는데요. 더 드릴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지방 분권입니다. 네. 지방 분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지방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그 지방에 힘을 얹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행정수도 완성, 모쪼록 국민 의견 잘 수렴하셔서 국가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고영무 기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춥고 건조해지고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유행할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단풍 구경 가시더라도 개인 위생 각별히 신경 쓰시고 마스크 쓰고 또 손 씻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별 대담.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